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려받을지 내야 할지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2달 동안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이 지난 5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또 절세 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김혜리 세무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일 이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했다고 하는 거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일까요? 네. 우리 근로소득자가 2천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1월에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당겨서 21월에 벌써 개통을 했고요. 6월부터 그 자료들을 지금 일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해봤는데요. 엄청 많이 유익한 자료들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홈택스라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그 미리 보기를 신청하시면 그 내용은 1월부터 9월까지 2025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지플카드 영수증 내용들이 공개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지난 다음에 국세청이 우리가 실제 연말정산 하는 것은 그 다음에 1월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공을 했는데 이것을 미리 선 공개를 한 거고요. 다만 1월부터 9월까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는 이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근로자가 미리 소비를 계획할 수 있는 거죠.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를 맞출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는 점이 획기적이고요. 다만 근로소득 일 경우에는 급여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급여는 작년에 제출된 지금 명세서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다 불러집니다. 따라서 올해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연말정산은 각 회사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택스를 통해서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신용카드 현금 쓴 거를 미리 해서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어떻게 쓸지를 좀 더 이제 돈을 더 쓸지 아니면 덜 쓸지를 맞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이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공제랑 감면 항목들도 미리 알려준다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52만 명에게 그 내용을 송부했다고 합니다. 1차로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했고요. 카카오톡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안내를 했다고 하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로 생각돼요. 가장 많은 유형인 이제 7가지 유형인데 그중에서는 뭐 기부금, 교육비, 그리고 또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신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하는 분들에게는 소득세 감면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존의 요건에 해당됐지만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로 이 부분을 분석해서 52만 명에게 이것을 안내했다는 것이 점입니다. 이거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고 받은 사람은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만 받은 거고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그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에서 주요 공제 요건에 기존에는 공제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요건에 해당된다고 국세청이 파악했던 분들은 이제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요건에 우선 체킹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잘 신고를 해서 잘 공제를 받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맞아요. 거고 혹시 못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를 빅데이터로 찾아서 너네들도 내년엔 받아라 뭐 이렇게 미리 알려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번에 그 7가지 주요 공제 감면이에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건이 되는데도 못 받는 경우에 국세청이 봤을 때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체킹된 건데 예를 국세청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32살 되시는 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중소기업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게 국세청에 보고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사셨는데 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안 들어온 거죠. 임대차 계약을 이제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크로스 체킹이 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52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요건을 이제 국세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왜 갑자기 네.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들리죠. 맞아요. 내가 집을 어디 살고 있고 네. 그 월세로 사는지 보증금을 얼마를 맞습니다. 넣는지 다 알고 있고 너는 중소기업 다니는지 대기업 다니는지 다 그렇죠. 알고 있어서 그걸 다 조합을 해보니 작년에 너는 왜 공제를 안 맞습니다. 받았냐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네요.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소개를 했다는 점은 정말 좋은데 여기에도 보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사이트, 이 연말정산 미리 하기 사이트에는 꼭 알아두세요. 이런 주의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국세청이 요건을 검토했을 때 예정해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공제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제 요건이라든지 적용 요건이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이것을 좀 과세기간 말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으로도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 다니시는 청년 그러니까 32세 되시는 분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분이 주택을 취득하신 거예요. 중간에. 이제 안내문 받고 나서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하면 이것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나름 면책 조항을 또 밑에다 계속 넣는군요. 그렇죠. 작은 글씨로. 맞습니다. 작은 글씨로. 알려는 주지만 이것이 반드시 해당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올해 좀 바뀐 게 많은 것 같은데 소득공제 항목도 올해부터 추가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1인 가구가 좀 알아둬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러던데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이라든지 이제 고령에 혼자 계신 분들, 이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제 받을 사항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많이 확대를 했는데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그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 추가 항목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사실 이제 나라에서 급여 기준을 뒀어요. 그러니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소득 공제가 늘어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다자녀이신 분들은 자녀 공제가 또 인당 예전에는 15만 원, 한 명일 때는 15만 원 받았던 것을 25만 원으로 이렇게 인당 10만 원씩 또 증가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 자녀일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세 분일 때는 기존에 받았던 65만 원 세액공제였는데 올해부터는 또 95만 원까지 증가되고 3명 이상일 때는 인당 30만 원씩 또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이런 공제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원천적으로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세액공제랑 그 다음에 네. 소득공제랑 두 개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왔다 맞습니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설명 같이 해주세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예전에는 소득공제에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세액공제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로 간 부분들은 뭐 부양가족 소득공제 인당 150만 원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로 옮겨갔고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 부분들이 되게 헷갈려요. 예, 그런데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에서는 이것을 구별해 놓고 본인이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 추가 금액을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 더 10만 원, 30만 원, 몇백만 원 더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신용카드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또 달라집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15%, 우리 뭐 현금영수증 쓴 경우에는 또 30%, 또 20%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세액공제율을 우리 개인이 다 외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서비스에 가서 그 금액을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절세를 하는 방법 중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니까 이 신용카드를 10월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만약에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다 찼다 하는 경우에는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남은 기간에는 쓰시면은 공제율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 하기 시스템에 가서 한번 넣어보시고 개인 연금 저축을 혹시 더 넣고 불입하실 분들 아니면 나는 소비를 좀 더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하반기에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쓴다든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비와 저축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카드가 먼저 쓰고 그다음에 현금 쓰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아니면 현금을 계속 쓰다가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세액공제 자체가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만 돼요. 그래서 나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많이 받아야지 하고 소비를 썼는데 사실 이 25%를 넘지 않으면 또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만약에 쓰시고 그 이후에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제율이 좀 더 높은 이제 체크카드를 더 쓰시는 게 좋다는 이제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랑 이제 아내랑 같이 네. 이렇게 받았는데 아내는 소득이 없다. 그러면 남편의 합산이 되나요? 안 맞아요. 되나요? 그 부분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소득 요건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부 같은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둘 중에 신용카드를 쓸 때 너무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로 신용카드를 다 몰아서 사용하면은 그 연봉 총 급여의 25% 초과되는 금액만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데 너무 허들이 높아지거든요. 그쵸, 그렇네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맞벌이일 때는 각각 보통 연말정산을 해요. 이 경우에는 연봉이 좀 낮은 아내의 카드로 생활비를 좀 더 많이 쓰면 허들이 낮기 때문에 아내가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적게 쓰는 사람 카드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게 급여가 핵심이네요. 낮을수록, 급여가 낮을수록 네, 좋다. 공제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오늘 네. 팁 좀 여러 개 알려주셨는데 이 공제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좀 이것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이번에도 이 부분은 그 기부금과 관련된 건데 사실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작은 씨앗 같은 꿀팁인데 그 고향 기부금, 고향 지역에 기부를 하면은 기부금 공제가 10만 원까지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전부 10만 원 되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 고향 기부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을 다 돌려받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고향 기부금을 사용하시면 기부하실 때 네, 이 부분은 또 고향 그 지역 자체에서 또 특산품 같은 것도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쓰실 수 있고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3개월 이내까지는 그 한도가 30%까지 또 공제 금액이 늘어나요. 보통은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5%만 공제를 해주는데 이 기부금이 30%까지 늘어나고 한도도 2천만 원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부를 하실 경우에는 연말에 이런 부분을 해서 사회에도 좀 도움이 되고 본인도 공제를 받으시고 이런 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냈는데 다시 돌려주는 거지 내가 이득을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네, 말을 지역 활성화를 맞습니다. 위해서 쓰면 된다. 네. 마지막에 딱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